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자, 오늘은 담장 높은 기와집 안, 외로운 마님의 가슴에 불을 지른 수총각 머슴의 당돌한 이야기를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나주 고을에서 으뜸 가는 부잣집, 최대 감댁은 크고 웅장한 기와집에 딸린 식솔만도 수십이 넘었지요. 그 집의 안주인은 연실 마님이었습니다. 연고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그 얼굴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낯빛의 외로움이 깊이 스며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연실의 남편인 최대감은 이미 쉰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기계도 넘쳤다지만 이제는 가문의 명예와 재산 불리는 일에만 골몰할 뿐 꽃다운 아내에겐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한번 행차를 나가면 달포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지요. 돌아와서도 사랑채에 틀어박혀 글줄이나 읽는다며 연실의 방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혼례를 올린 지 10년이 다 되도록 두 사람 사이에 자식 또한 없었지요. 연실 마님의 삶이란 화려하게 꾸며놓았으되 아무도 찾지 않는 빈 정원과 같았습니다. 낮에는 할 일 없이 술을 놓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죽였고 밤이면 넓고 싸늘한 안방에 홀로 누워 기나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젊음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와 몸의 외로움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담장 높은 집은 그녀에게 안온한 울타리가 아니라 답답한 새장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끝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백성들이 많았지요. 그때 최대감댁에 새 머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돌쇠, 나이 어린 수총각이었습니다. 비록 행사액은 남루하고 배움은 짧았으나 타고난 몸집이 다부지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우직한 머슴으로 보였지요. 허나 이 돌쇠라는 녀석, 생긴 것과는 다르게 눈치가 백단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전전하며 세상 물정을 일찍 깨우친 탓일까요? 그는 며칠 만에 최대감댁의 속사정을 훤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위엄 있는 대감마님은 실상 기력이 쇠한 노인이요. 아름다운 안방마님은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돌쇠는 마당을 쓸거나 장작을 패면서도 힐끔힐끔 안채 쪽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창백하지만 고운 마님의 얼굴, 힘없이 뜨락을 거니는 가녀린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연민과 함께 뜨거운 연모의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 곱디고운 마님의 빈 마음 한구석을 자신이 채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당돌한 생각마저 품게 되었지요. 연실 마님 또한 새로 들어온 젊은 머슴, 돌쇠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머슴들과 똑같이 여겼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만 그에게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멍석을 널던 돌쇠의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우통을 벗어젖힌 채 일하는 그의 등은 젊음의 활기로 넘실거렸고 구릿빛으로 그을린 팔뚝에는 단단한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늙고 병약한 남편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연실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얼 본 것이냐? 천한 머슴의 몸뚱이를 보고 마음이 동하다니. 그녀는 스스로의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양반가의 마님으로서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이었지요. 하지만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자 돌쇠의 모습은 더욱 자주 연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을 쓰는 그의 다부진 어깨, 장작을 패는 그의 거침없는 팔힘, 심지어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나르는 그의 굳건한 발걸음까지도. 연실은 애써 그를 외면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젊고 건강한 육체가 주는 강렬한 인상은 더욱 깊이 그녀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아니 억눌러 왔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녀의 외로움은 그 위험한 끌림을 부채질하는 마른 장작과 같았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님이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섣불리 다가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마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지요. 그의 첫 번째 꾀는 바로 우연을 가장한 도움이었습니다. 하루는 연실 마님이 장독대에 놓인 무거운 간장독을 옮기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참모박 씨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다른 하인들도 보이지 않았지요. 연실이 끙끙거리며 장독을 끌어보려 했지만 여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마님, 소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돌쇠는 성큼 다가와서는 조금 전까지 연실이 낑낑대던 장독을 마치 가벼운 보퉁이라도 되는 듯 번쩍 들어 단숨에 원하는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힘을 쓰는 그의 팔뚝에는 굵은 힘줄이 붉어졌고 거친 숨결이 연실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연실은 그의 다부진 모습과 자신과의 가까운 거리의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마님, 이런 험한 일은 앞으로 소인에게 맡기시지요. 행여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돌쇠는 순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잠시 연실의 희고 고운 목덜미와 살짝 드러난 가슴께를 대담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실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고는 황급히 안채로 몸을 숨겼습니다. 돌쇠는 그런 연실의 뒷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님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그는 확신했지요. 그의 첫 번째 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돌쇠의 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치밀하게 마님의 행동과 심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언제 잠 못 이루고 뒤뜰을 서성이는지, 남편 최대감이 돌아왔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하녀들이나 참모박 씨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실 마님이 겉으로는 지체 높은 양반가의 안주인으로서 위엄을 지키려 애쓰지만 속으로는 사무치는 외로움과 아무에게도 말 못할 욕망으로 괴로워하고 있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특히 최대감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도 연실을 찾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있을 때 마님의 얼굴에 스치는 깊은 절망과 체념의 빛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실이 하녀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가끔 어린 하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아픈 하인에게 약을 챙겨주는 등 따뜻한 정을 보여주는 순간들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돌쇠는 연실마님이 겉모습과 달리 속정이 깊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손길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마님은 겉은 얼음 같지만 속은 불덩이시구나. 저 단단한 얼음을 녹일 수만 있다면. 돌쇠는 마님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자신을 한 여자로 봐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내의 따스함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님의 감성을 자극할 다음 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지요. 여름밤은 깊고 달은 휘영청 밝았습니다. 며칠 전 남편 최대감이 또다시 길을 떠난 뒤라 연실의 마음은 더욱 스산했지요. 잠 못 이루고 뒤뜰 정제 홀로 나와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벌레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구성진 노랫가락이 은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 머슴들의 행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투박했지만 맑고 힘있는 목소리.
연실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돌쇠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정월 보름달은 명이나 밝지. 우리님 계신 곳은 왜 이리 어두운고. 돌쇠가 부르는 노래는 떠나간 님을 그리는 애절한 사랑 노래였습니다. 전문 소리꾼처럼 기교가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꾸밈없이 솔직한 그의 목소리에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님 계신 곳은 왜 이리 어두운고 하는 대목에서는 마치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는 듯하여 연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연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돌쇠는 곡조를 바꾸어 또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그리는 조금은 대담하고 노골적인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꽃 같은 내 낭자야 울타리 밑에 숨어있네. 담 넘어가 만나볼까. 비단 신발 적실라. 에헤라 좋구나. 내 사랑아 오늘 밤에 만나보세. 연실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차마 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투박한 가사 속에 담긴 원초적인 열정이 그녀의 억눌린 욕망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저 노래 속의 여인처럼 자신도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갈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실 돌쇠는 마님이 그 시간에 정제 나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 마님이 정자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일부러 마님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밤늦도록 잠들지 않고 노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꾀는 또다시 연실의 마음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돌쇠의 노랫소리를 자장가 삼아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돌쇠의 노랫소리가 귓게 맴돌던 그날 밤 이후 연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돌쇠라는 머슴 아이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미쳤지, 내가 정녕 미쳤나 보구나. 천한 머슴 녀석에게 이 무슨... 연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애써 돌쇠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일부러 그가 일하는 마당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고 혹여 마주치기라도 하면 쌀쌀맞게 대하며 거리를 두려 했지요.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몸은 자꾸만 그를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장작 패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당을 오가는 그의 뒷모습을 몰래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우직한 모습, 힘찬 기상, 그리고 언뜻 비치는 순박한 미소는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자꾸만 두드렸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어찌 생각할까? 그저 하늘 같은 마님으로만 여길까? 아니면... 연실은 돌쇠의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은 단순한 존경심이나 연민과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역시 자신처럼 금지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연실의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신분과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이성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들이 늘어갔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하고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이제 작은 불씨 하나만 던져져도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따갑다 못해 살갗을 태울 듯했고 공기는 숨 막힐 듯 뜨거웠지요. 연실은 더위를 피해 잠시 안차에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 우물가에서 돌쇠가 등목을 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 우통을 훌훌 벗어 던졌습니다. 햇볕에 잘 익은 곡식처럼 구릿빛으로 그을린 그의 상체는 군살 하나 없이 단단했습니다. 넓은 어깨와 두툼한 가슴팍, 그리고
울퉁불퉁 솟아오른 팔 근육은 젊은 수총각의 넘치는 힘과 건강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지요. 돌쇠는 두레박으로 시원한 우물물을 퍼올려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의 검은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려 탄탄한 가슴과 등을 적셨습니다. 물에 젖은 그의 피부는 햇살 아래 반짝였고 솟아난 근육들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잘 벼려진 무소에 같기도 하고 거친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 같기도 했습니다. 연실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늙고 병약한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인 남성미, 거칠지만 건강한 생명력 앞에서 그녀는 현기증마저 느꼈습니다. 돌쇠가 물을 뿌릴 때마다 튀어오르는 물방울들이 마치 자신의 맨살에 와 닿는 듯 짜릿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실 돌쇠는 마님이 마루에 나와 앉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부러 더 천천히 그리고 과시적으로 몸을 씻었습니다. 등을 돌려 우물물을 끼얹을 때는 일부러 허리를 깊숙이 숙여 탄탄한 등 근육을 자랑했고 가슴팍을 씻을 때는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젊은 기운을 발산했지요. 이것은 그가 치밀하게 계획한 세 번째 꾀였습니다. 말이나 노래가 아닌 수총각의 젊고 건강한 육체 그 자체로 마님의 잠자던 욕망을 일깨우려는 대담한 유혹이었지요. 연실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황급히 부채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지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그 뜨거운 육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최대 감댁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참모 박 씨는 눈치가 여간 빠른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집에서 지내며 온갖 풍파를 겪어온 그녀의 눈에 최근 마님과 새로 들어온 머슴 돌쇠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포착되지 않을 리 없었지요. 박 씨는 연실 마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예전에는 늘 우울하고 무기력해 보이던 마님이 요즘 들어 부쩍 안색이 밝아지고 때로는 소녀처럼 수줍게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마당일에 관심을 보이거나 유독 돌쇠에게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시키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마님께서 요즘 통 달라지셨단 말이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게야. 박 씨의 의심은 돌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젊고 싱싱한 머슴 녀석이 마님 앞에서 알짱거리는 횟수가 잦아진 것도 그렇고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마님이 마루에 나와 있을 때 보란 듯이 우통을 벗고 등목을 하던 그 뻔뻔한 모습은 박 씨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 당돌한 놈 보게. 필시 마님께 무슨 흑심을 품고 저러는 게 틀림없어. 어디 두고 보자. 박 씨는 그날부터 돌쇠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마님 근처를 맴돌 때면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고 마님께도 은근슬쩍 돌쇠에 대해 떠보기도 했습니다. 마님, 저 돌쇠라는 놈이 일은 곧잘 합디까? 생긴 건 멀쩡해도 어딘지 좀 미덥지 못한 구석이 있어 뵈던데요. 연실은 박 씨의 말에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가 무언가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 그래도 위태로운 마음이었는데 박 씨의 날카로운 감시망까지 더해지자 연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쇠에게 향하는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는지도 모릅니다. 박 씨의 의심은 연실과 돌쇠의 관계에 드리워진 첫 번째 그림자였습니다. 박 씨의 감시가 심해질수록 연실과 돌쇠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감정은 은밀한 시선 교환이나 짧은 대화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돌쇠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장맛비가 며칠째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연실은 답답한 마음에 잠시 비를 피해 뒤뜰 연못가의 작은 정제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며 동심원을 그리고 있었고 연잎 위에는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다녔지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발밑에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며 기울어졌습니다. 어머! 연실은 중심을 잃고 연못 쪽으로 쓰러지려 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찰나의 순간 어디선가 그림자처럼 나타난 돌쇠가 번개같이 달려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휘감아 안았습니다. 마님! 돌쇠의 품에 안긴 연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마터면 연못에 빠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돌쇠의 단단한 가슴팍에 폭 안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의 젖은 옷에서는 흙 냄새와 함께 젊은 사내의 땀 냄새가 훅 끼쳐왔고 그의 강한 팔 힘이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당황하여 몸을 빼려 했지만 돌쇠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아주지 못했다는 편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숨막힐 듯 가까운 거리에서 연실의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눈빛은 평소의 순박함 대신 거칠고 뜨거운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걱정하는 목소리와 달리 그의 시선은 연실의 젖은 옷 위로 드러난 하얀 목선과 살짝 벌어진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연실의 뺨에 뜨겁게 와 닿았습니다. 연실은 그의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그와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멈춘 듯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차게 뛰는 서로의 심장 소리와 빗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돌쇠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연실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연실 역시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는 대신 오히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그 순간의 신체 접촉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두 사람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돌쇠가 의도한 꾀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위험한 구출은 그 어떤 꾀보다도 더 강력하게 연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낮에 돌쇠의 품에 안겼을 때의 강렬한 감촉, 그의 뜨거운 숨결과 이글거리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넘게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여인으로서의 욕망이 마침내 깨어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정녕 미친 것이로구나. 일개 머슴 녀석에게 이 무슨 망측한. 연실은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지만 한번 터져나온 감정의 불길은 쉬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끌림, 금지된 것에 대한 짜릿한 유혹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밤새 갈등하던 연실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외로움과 억눌린 욕망 속에서 시들어가느니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여자로서의 기쁨을 느껴보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분도, 채통도, 가문의 명예도 이제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본능이 외치는 대로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평소보다 더 곱게 단장을 했습니다. 은은한 난향, 에란샹, 분을 바르고 가장 아끼던 비단 속옷을 꺼내 입었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야심한 시각,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연실은 떨리는 손으로 믿을 만한 어린 하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행랑채에 있는 돌쇠를 뒤뜰 후미진 곳으로 조용히 불러오너라. 내가 할 말이 있다 하였다고 전해라.
한여는 마님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어리둥절했지만 감히 이유를 묻지 못하고 조용히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연실은 한여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금단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약속된 장소인 뒤뜰 후미진 매화나무 아래에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초조하게 돌쇠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뛰었지요.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돌쇠의 건장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님, 부르셨다 하여 왔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막상 돌쇠를 마주하자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과 붉어진 뺨을 본 돌쇠는 이미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박한 머슴 행세를 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지요.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쇠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수총각의 서툰 말투를 가장하여 대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이 밤중에 소인을 부르신 연유를 감히 짐작하여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도발의 기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실은 그의 당돌함에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 속에 담긴 뜨거운 열망을 읽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였지요. 돌쇠는 연실의 반응에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는 대신 오히려 연실의 턱을 부드럽게 잡아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님의 고운 얼굴에 드리운 깊은 시름을 볼 때마다 소인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감히 천한 몸으로 마님을 연모하게 된 죄, 죽어 마땅하오나. 오늘 밤 마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을 보니 소인의 이 마음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암시하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았지요. 수총각의 순진함을 가장한 그의 마지막 꾀는 연실에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돌쇠의 대담한 고백과 뜨거운 눈빛 앞에서 연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그의 열기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팔을 잡았습니다. 뿌리치려는 신윤기였는지 아니면 붙잡으려는 갈망이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이놈, 내까짓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연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기고 싶은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연실의 가식적인 분노 뒤에 숨겨진 진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연실에 가는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탐했습니다. 에웁. 연실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힘과 열정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의 입맞춤에 응했습니다. 매화 향기가 밤 공기 속에 흩어지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신분의 벽도, 도덕적 금기도 밤의 어둠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마침내 자신의 욕망 앞에 솔직해지기로, 금단의 선을 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돌쇠의 이끌림에 몸을 맡긴 채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돌쇠는 연실의 허락 아닌 허락을 확인하자 그녀를 가볍게 안아 들었습니다. 연실은 놀라 숨을 삼켰지만 그의 단단한 팔에 안겨 그의 목을 더욱 세게 감싸 안았습니다. 돌쇠는 어둠을 틈타 연실의 처소나 집안의 은밀한 별채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아무도 찾지 않는 집 뒤편의 낡은 창고 안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창고 안은 먼지와 볏짚 냄새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어렴풋이 비추었지요. 돌쇠는 연실을 두꺼운 볏짚 더미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게 잠겨 있었습니다. 연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서툴지만 거침없이 연실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비단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달빛 아래 드러나는 연실의 하얀 속살은 눈부시게 관능적이었습니다. 돌쇠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어깨와 목덜미에 뜨거운 입술을 묻었습니다. 훗. 연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거친 애무는 그녀에게 수치심과 동시에 강렬한 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억눌렸던 욕망이 용암처럼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수총각의 서투름과 젊음의 열정으로 연실을 탐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때로는 거칠었고 때로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연실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뜨거운 욕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실은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성을 흘렸습니다. 볏짚 더미 위에서 두 사람의 몸은 하나로 얽혀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나이의 간극도 잊은 채 오직 원초적인 욕망만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연실은 돌쇠의 단단한 몸 아래서 격렬한 쾌락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10년 넘게 메말라 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은 돌쇠라는 젊은 샘물을 만나 마침내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뜨거운 욕망을 품고 있는 여인이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돌쇠의 순진한 꾀는 완벽하게 성공했고 연실 마님은 그야말로 홀라당 그의 품 안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그날 밤 낡은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서로의 몸을 탐하며 금지된 사랑의 미러를 나누었습니다. 하룻밤의 격정적인 만남 이후 연실과 돌쇠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의 눈을 피해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마님과 머슴으로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서로의 몸을 탐하며 위태로운 사랑을 나누었지요. 연실은 돌쇠와의 만남을 통해 전에 없던 생기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우울했던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화초가 단비를 만난 듯 그녀는 다시 피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은 괜찮았지만 그가 돌아오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한편 돌쇠는 마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머슴아이가 아니었지요. 그는 연실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에 우쭐해졌고 때로는 다른 하인들 앞에서 은근히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쇠가 마님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리려 한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그저 사랑에 빠진 젊은이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돌쇠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그 자신만이 알겠지요. 어쩌면 처음에는 마님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실의 진심 어린 애정과 그녀가 보여준 순수한 열정에 점차 감화되어 그 역시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의 짜릿함과 금지된 관계가 주는 쾌락, 그 자체에 중독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엄격한 신분의 벽 앞에서 서로를 모른 척해야 했고
밤에는 뜨거운 욕망으로 서로를 갈망하는 위험한 동거. 그들의 사랑은 달콤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연실 마님의 눈에 띄는 변화와 돌쇠의 부쩍 당당해진 태도는 참모 박 씨의 예리한 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마님이 밤늦게 홀로 뒤뜰을 산책하는 횟수가 잦아진 것, 돌쇠가 유독 마님의 처소 근처를 자주 맴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몰래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들을 박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필시 저것들이 내 눈을 속이고 정을 통하고 있는 게야. 쯧쯧, 마님께서 어쩌자고 저리 분별 없이. 박 씨는 최대 감댁의 오랜 충복으로서 집안의 기강이 흔들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연실 마님에 대한 연민의 정과는 별개로 이 일이 발각되었을 때 닥쳐올 파국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녀는 먼저 돌쇠에게 단단히 경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돌쇠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돌쇠야. 박 씨의 목소리는 낮고 엄했습니다. 네, 요즘 행실이 아무래도 수상쩍구나. 돌쇠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물었습니다. 예? 제 행실이 뭐가 어쨌다는 말씀이신지. 내 놈이 모를 리 없을 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마님께 헛된 마음을 품고 넘보는 것이냐. 내 분수를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내 놈이 불측한 마음을 품고 마님을 더럽히려 든다면 내 결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박 씨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돌쇠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습니다. 쇳내는 그저 마님께 충성을 다할 뿐 다른 마음은 추호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오해십니다. 박 씨는 돌쇠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할 물증이 없었기에 일단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부터 두 사람을 더욱 철저히 감시할 작정이었습니다. 또한 연실 마님에게도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마님, 혹 돌쇠 녀석이 마님께 무례하게 굴지는 않사옵니까? 요즘 들어 그놈의 눈빛이 어째 좀 불손해 배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씨가 잘못 본 것이겠지. 돌쇠는 그저 우직한 머슴일 뿐이다. 하지만 박 씨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연실과 돌쇠의 관계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하녀들 사이에서도 마님께서 요즘 돌쇠만 싸고 도신다더라. 밤이면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 것 같다. 는 식의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비밀 연애가 이어지던 어느 늦가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대감이 예정보다 훨씬 일찍 한양에서 돌아온다는 전갈이 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병환이 깊어져 요양차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연실과 돌쇠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은 그나마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대감이 집안에 머무르게 되면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자칫 관계가 발각될 위험도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초췌한 모습의 최대감이 감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늙고 쇠약해 보였습니다. 자리에 눕자마자 그는 사람들을 귀찮아하며 문밖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대감의 병 수발을 드느라 더욱 어수선해졌고 사람들의 눈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연실은 남편의 병간호를 핑계로 돌쇠와의 만남을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타오른 두 사람의 마음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실은 남편의 병실을 지키면서도 온통 돌쇠 생각뿐이었고 돌쇠 역시 마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최대감의 귀환은 두 사람에게 엄청난 위기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병환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대감이 자리에 눕게 되면서 집안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감시도 예전보다는 소홀해진 틈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밤에는 대감의 시중을 드는 하인 외에는 집안이 조용해져 두 사람이 몰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잠깐씩이나마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은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고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최대감의 병환이 깊어지고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돌쇠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마님과의 만남 자체에 집중하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한 눈치를 보일 때가 있었지요. 어느 밤 어렵게 시간을 내어 만난 자리에서 돌쇠는 연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마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집을 떠나 멀리 도망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마님을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연실은 돌쇠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듯한 절실함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이기적인 속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이 상황이 두려워 도망치려는 것일까? 연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돌쇠와의 사랑은 분명 뜨거웠고 그녀에게 삶의 기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신분과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영원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섰다가 버림받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정말 돌아갈 곳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또다시 연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마님, 대감마님의 병환이 위중하시니 만약 잘못되시기라도 한다면 마님의 앞날은 어찌 되시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저와 함께 떠나시는 것이. 그의 말 속에는 연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최대감의 죽음을 은근히 바라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겼습니다. 연실은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혹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쇠의 저돌적인 애정 표현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한때의 불장난으로 치부하고 다시 조신한 양반과 마님의 자리로 돌아가 남은 생을 외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녀는 일생일대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에 따라 그녀와 돌쇠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터였습니다. 연실이 갈등하는 사이 운명은 그들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예리한 눈으로 두 사람을 감시하던 참모 박 씨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만 것입니다. 어느 깊은 밤, 연실과 돌쇠가 후미진 곳에서 애틋하게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박 씨가 직접 목격하고 만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창백한 얼굴로 최대감의 병상 머리맡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노쇠하여 기력이 다한 최대감이었지만 아내와 머슴의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그는 눈을 부릅뜨고 경노했습니다. 네, 내 인연. 감히 천한 머슴놈과 붙어먹어? 당장 그 쌍놈의 목을 베고 전연을 내 집에서 내쫓아라. 최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쇠를 잡으러 행랑채로 몰려갔고 연실은 방 안에 갇혀 꼼짝없이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를 잡으러 갔던 하인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쇠가 이미 눈치를 채고 밤사이에 종적을 감춰버렸다는 것이지요. 최대감은 더욱 분노하여 당장 돌쇠를 추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넓은 세상을 상대로
머슴 하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방 안에 갇혀 절망에 빠져 있던 연실에게 작은 쪽지 하나가 몰래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돌쇠가 떠나기 전 연실의 처소 근처에 숨겨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짧지만 강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오늘 밤 자시의 뒷담 넘어 감나무 아래서 기다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실은 쪽지를 읽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돌쇠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에게 함께 떠나자는 마지막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연실의 몫이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 비참한 여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것인가. 연실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파국 대신 사랑을 위한 도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약속된 시간에 연실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을 빠져나와 뒷담을 향했습니다. 담장 아래에는 이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돌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최대감댁은 한동안 발칵 뒤집혔지만 결국 마님의 야반 도주는 집안의 수치로 덮어지고 말았습니다. 최대감은 그 충격으로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연실과 돌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머나먼 남쪽 땅,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작은 해안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고 연실도 더 이상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부부로 위장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돌쇠는 어부일을 하며 억척같이 돈을 벌었고 연실은 길쌈과 바느질로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불안감, 과거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때로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다툼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특히 연실은 이전에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삶 대신 고되지만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가는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돌쇠 역시 연실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배우며 더욱 듬직한 사내로 성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도 여러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초가집에서 연실과 돌쇠는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도덕하고 파격적인 만남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구원이자 전부였던 것입니다. 한편 나주 고을에서는 수총각 머슴의 꾀에 홀라당 넘어간 마님의 이야기가 야담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신분을 망각한 마님을 혀를 차며 비웃기도 하고 당돌한 머슴의 꾀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의 용감한 도주와 사랑을 남몰래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마님과 순진한 듯 영악했던 머슴의 하룻밤 불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인연이 결국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혹 외로운 마음이 들거든 너무 오래 품고 있지만은 마시지요. 뜻밖의 인연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허허.